12시 되기 전에 오늘 강남 신세계 수업을 얼른 하고 왔는데요. 집에 잠깐 들렸다 오면 12시가 다 되는 것 같아요. 내일 KBS PD님 같이 잠깐 뵀던 분인데도 기억하고 연락 주셔가지고 아마 좀 일찍 오실 것 같아요. 그 PD님하고 아내분하고 좀 일찍 오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와야지 막 이랬는데 지금 12시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됐네요. 오늘 제가 이걸 또 봐야지 알아요.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역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책을 막 한꺼번에 미친 듯이 봐가지고요. 이미 다 봤네요. 근데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들어온다.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.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게 뭐지?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다 끝났고 지금 보는 게 뭐냐 미치게 친절한 철학, 큐리어스,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찰, 뉴럴 링크, 12가지 인생의 법칙, 나를 지키는 매일의 심리학. 이건 다 읽었네요, 이미. 예,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것 중에 이게 뭐지? 그러고 이제 봤다가 아이 또 운 그런 쪽이면은 좀 제가 하는 주제랑은 안 맞겠다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좀 고치고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어요. 그걸 뭐라고 올렸냐면요. 아마 보신 분들은 몇 분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동네 아저씨가 옆에서 막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아니면 예전에 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옆에서 막 혼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. 근데 내용이 너무 팍팍 와닿으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오늘 토요일에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경미 선생님하고 같이 오시는데 주역 공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게 점 보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, 우주의 이치를 아는 그게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주역을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 베이스는 아마 그 선생님들이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. 여기서는 이제 그 주역을 기본으로 해서 외모부터 사람들 대하는 것부터 뭐 이런 걸 정리합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요. 한 두세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. 이 책이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 책이에요. 근데 약간 막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. 네, 근데 그래도 저는 뭐 내가 부족하니까 혼나는 거 괜찮아 막 이러고 듣긴 하는데 내용이 막 이제 스킵 되니까 아마 제가 지금은 이제 벌써 어제 다 읽었으니까 잊어버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하는가 더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썸머리를 해드리고 2, 3회를 더 읽고 나서 그때 좀 더 해드릴 게 있으면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늦었지만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. 머리에서 발끝까지로 보면 우선은 머리는 이제 얼굴은 양에 해당하잖아요. 근데 머리는 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기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양한 쪽에 붙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짧게 잘라가지고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리고 노란색으로 염색한 거는 너무 죄송하지만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용실은 자주 가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데 전 미용실 안 간지 벌써 20년 다 돼 가거든요. 20년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머리 제가 그냥 이렇게 자르거든요. 우리 최문정 선생님도 그냥 막 잘라요. 뭐 결국은 올릴 거니까요.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제가 머리 말리고 풀 때 선생님 미용실 오랜만에 다녀오셨나 봐요 할 정도로 제가 고수머리여서 이렇게 북실북실북실 막 해요. 그래서 우리 조카 태우도 이모 머리 좀 그만 만지지?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미장원 갔다 온 줄 알고요. 나 안 갔다 왔어. 내가 잘랐어. 그냥 그것도 다이소에 있는 5,000원짜리 가위로 그냥 쭉 자르거든요. 자,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좋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 주세요. 필요 없는 시간이 안 낭비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한나절, 반나절 거의 하루를 차지하는데
거의 뭐 그런 소모가 없으니까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. 간편해요. 그냥 무겁네? 뚝 자르면 되고 좀 삐뚤네? 뚝 자르면 되거든요. 머릿결이 더 좋아졌어요.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파마도 좀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그냥 스포일러처럼 먼저 썸머리를 해 드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걸림이 없이 우아하게 한 줄로 쫙 '와 저 사람은 참 밸런스가 잘 맞네. 저 사람은 머리가 크고 작고 배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참 아름답다.' 아름답다는 기준은 없지만 이렇게 쫙 흐른다. 어딘가 걸림이 없다. 이 느낌이면 그냥 주역에서도 다 좋다는 거예요. 근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 걸리네? 지나치네? 라는 지나치게 치장을 하는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막 바르는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안 바르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굴의 그 중용의 상태를 쫙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얼굴은 하얀 게 좋고 까만 게 별로 뭐 그렇다 하는데 그거는 건강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얼굴이 너무 하얗면 한의학에서는 폐가 약하고 대장이 약해지면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한 감정이 쉽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요. 또 지나치게 까마면 신장이 약할 수 있어서 초췌해 보이고 즐거운 게 없고 항상 좀 짜증스럽고 집중이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얗다 까맣다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이런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. 그리고 얼굴에는 뭔가 걸림이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. 특히 저는 코 가로로 이렇게 왜 황동 같은 계단에 있는 거기 있잖아요. 이렇게 막 반짝반짝 건물에 닦아놓 거기에 이렇게 콱 부딪혀 가지고 여기 가로로 딱 선이 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났는데요. 그렇게 꽉 넘어져서 코에 가로로 가는 선이 제일 운을 안 좋게 합니다. 뭐 이래서 "나? 나 운이 안 좋았던 거야?" 막 이랬는데 뭐 아주 중요한 일들도 다 잘려져 버리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뭐 이런 게 나오고요.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코가 빨간 게 안 좋다는 거예요. 근데 저 비위가 상해 가지고 요게 콕잔등 끝에 이렇게 스포이드로 딱 찍은 것처럼 빨간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"요거 뭐 묻은 거 아니에요?" 그래서 "아니요. 그냥 그건 그건데요."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나 봐요. 고소영 씨나 전지현 씨나 뭐 또 누구 있죠? 예 누구 있으시죠? 그런 분들 "코에 점이 있지 않냐. 근데 그분들은 그거 걸리지 않지 않냐."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지혜로운 답을 하신 게 그분들은 다른 데가 워낙 빛나고 아름다워서 여기에 점 하나 있어 봤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구나.' 그럼 내가 코에 점이 있으면 이게 약간 서씨 부인이라는 그 일화에도 있잖아요. 서씨 부인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죠. 근데 위장이 아파서 이렇게 쭈그리고 다녀서 온 동네 여인들이 '아 저렇게 쭈그리고 다니면 남자들이 좋아하나 보다.' 그래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다녔더니 얼굴도 못생겼는데 인상까지 쓰면서 상체를 그렇게 막 쭈그리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. 그러니까 콧대는 바닥에 있는 것보다 높은 게 좋고 콧구멍이 너무 큰 거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안정된 게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된 코가 안 좋다. 끝은 뾰족하고 여기는 이렇게 커지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주변이 이렇게 다 안 좋아도 콧대가 높고 쫙 뻗어 있으면서 콧구멍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모든 걸 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눈썹은 아주 진하게 나 있는 게 좋고 정말 중요한 건 검은 눈동자가 무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의 이미지가 부드럽고 아이 같고 순수해야지 이게 무서우면 급작스러운 큰 사고를 많이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. 그죠? 인상이 무서우니까요. 그리고 눈을 이렇게 번쩍 뜨면서 "네?" 막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. "어머!" 이러면서 놀래듯이 하는 거 그거는 나에게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그 모든 걸 다 떠나가게 하는 거래요. 그래서 고요할 필요가 있다. 그렇다고 너무 침잠해 있는 건 또 진짜 안 좋대요. 그래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게 좋은데 요건 약간 뒤로 미룰게요. "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게 또 중요하다."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
그러면서 눈이 자꾸 빨리 충혈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얼굴은 좀 깨끗하고 빛이 나는 게 좋고요. 인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깊게 패이는 게 좋은데 볼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안 좋지만 광대는 약간 올라와 있어도 된대요. 그러니까 그게 보조개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빛 빛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래요. 제가 이서진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서진 씨 보조개를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'그걸 얘기를 하나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입술은 윗입술은 얇아도 아랫입술은 두꺼운 게 좋고요. 윗입술, 아랫입술 다 핑크색 빛깔이 좋고 창백하거나 검은색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운명학적으로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뭔가 집중할 수도 없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. 입술은 비위, 심장, 자궁 다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입술이 건강한 건 그냥 '내 삶이 건강한 거다.' 근데 건강한 삶에서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'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.'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주역을 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랑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제 이 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턱에 밑에 살이 이렇게 많이 쪄 있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인제 재물도 다 나가고 욕심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미지라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이 턱이 강하게 생기면 콧대가 강하고 여기가 강하고 여기 미간이 넓고 편편하면서 밝게 빛나고 이러면 다른 데가 어떻게 생겨도 다 괜찮다는 거죠. 안 좋은 건 귀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. 이거는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안 좋은 일들이 많고 재복을 돈을 모을 수 있는 재능이 없대요.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잘 안 모아진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귀가 너무 올라가도 안 좋고 내려가도 안 좋은데 인중 있죠?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안 좋고 눈꼬리보다 더 많이 지나치게 올라가도 안 좋고 귓바퀴가 예쁜 게 진짜 어렵대요. 근데 이게 아주 곱고 안정적이면서 귓볼 아래쪽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안정적인 모습이 되는데요. 여자건 남자건 귀걸이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귀걸이를 했을 때 점처럼 딱 붙어 있으면 사막인 줄 아니까 좀 좋은 귀걸이를 하는 게 좋대요. 약간 치렁하게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큰 귀걸이 이런 것들이 내 얼굴에 있어서의 아주 나쁜 부분들,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나 봐요. 근데 우리 발라드림 그 해운대에서 이렇게 제가 들었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인제 제가 생방송하고도 가끔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나오는 박시훈 그 가수분을 보면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달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저는 좋은 건지 또 몰랐죠. 그 반짝거리는 게 좋은 거래요. 그래서 제가 그럼 엄청 큰 귀걸이를 이만큼 달아 볼까?' 그건 또 안 좋대요.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. 지나치면 다 안 좋다. 그러니까 지나치게 꾸미는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것도 안 좋대요. 지나치게 밝은 색을 입는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어두운 색만 입는 것도 안 좋고 그 중간을 나한테 맞는 색깔을 퍼스널 컬러라고 하잖아요. 그걸 지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머릿결은 아주 윤기가 나면서 부드러운 게 좋고요.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게 다 나는 지금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더라도 이분이 성형을 하면 바뀝니까? 바뀐다는 거예요. 아름다운 게 좋다는 거죠. 근데 바뀌는데 그게 심보가 안 바뀌면 이걸 바꿔봤자 심보가 안 바뀌면 운은 안 바뀐대요. 그러니까 이거를 바뀌어서 잠깐의 어떤 이미지의 변화는 될 수는 있지만 운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나 봐요. 거기에다가 이거를 모든 걸 다 넘어가는 게 있어요. 이 뭐 얼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도 그렇고 다 깨졌어요. 나는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. 그러면 그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 목소리가 좋으면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봤던 주역책에도 나왔는데요. 목소리가 중저음이면서 고요하고 평화롭고 심장에 와닿을 정도로 어 옥구슬 같은 소리? 그러니까 쟁반의 옥구슬 같은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. "와. 와 당신 목소리가 참 좋아요."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죠. 그냥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"와 좋다." 약간 이선미 국장님이라고 스피치 랩 하시는 분이 계신데 70이 넘었는데도 30대 같아요. 20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. "와 좋다."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에요. 그러니까 목소리는 지적인 게 중요하다고 해요.
그러니까 들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지적인 목소리. 그래서 아나운서분들이 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 믿음이 가죠. 딕션이 아주 좋잖아요. 그런 것들도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목소리는 영혼이 들었대요. 그래서 목소리가 맑고 청아하고 아주 깊이가 있으면서 좋으면 다른 이런 것들 다 소용없대요. 그냥 그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'아 그렇구나.'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입니다가 한 챕터가 나와요. 그리고 치아는 가지런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. 입 윗입술에 점이 있거나 뭔가 상처가 있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. 그리고 아랫입술도 아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, 그리고 입은 좀 크면서 도톰한 게 좋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좀 인중 폭패인 게 좋은 거가 있죠. 예.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아는 거에다가 이분이 인제 얘기하시는 건 소통의 문제인데요. 말을 할 때 왜 "네네네네." 하면서 왜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말 안 듣는 사람 있죠.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늘의 운을 끊어 버리는 거래요. 이게 딱 와 닿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정말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. 아 네. 진심으로 듣고 '아 그렇구나.' 그리고 거기에 같이 고민해 주고 같이 얘기하고, 이게 정말 하늘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하늘에서 난 사람이지만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자식이라는 거죠. 똑같은 자식인데 어 이 얘기를 안 들으면 너는 그렇게 너랑 같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가 없어? 가치가 없어? 아 그러면 너에게는 뭐 사람도 필요가 없고 인연도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구나.' 이러고 돈, 명예, 직장 그 모든 것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. 근데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요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봐도 귀 기울여 듣는 거. 그래서 제가 라디오 할 때 "마음의 귀를 여세요."라는 주제를 진짜 많이 자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주는 MC분은 이게 진짜 내용이 정말 좋게 잘 지나가요. 근데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도 막 조급해지면서 내용의 질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이혼하는 분들 보면 서로 얘기를 안 들어줬기 때문이잖아요. "아니 세탁기에 양말 넣으라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워? 내 얘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?"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이혼해 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,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삶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, 그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아주 무겁고 어려운 부분들이 싹 지워지는데, 반대로 할 경우에 무겁고 어렵고 힘든 막 삶의 숙제가 막 쏟아지는 거죠.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해요. 그리고 건성건성하고 그냥 "아 됐고. 아 됐어. 근데." 이러고 자기 얘기만 하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다음에는 나는 관심 없는 거라 해서 진짜 억지로 막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 있잖아요. 그거는 정말 큰 복들을 다 잘라내는 거래요.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.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자기한테 잘해 주고 돈을 주고 뭐를 주고 뭐 이러면은 좀 잘하는 것 같고, 선물 주고 막 이러면은 좀 잘했다가,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약간 '나한테 이득이 안 돼.'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를 하라는 거죠. 이것도 되게 와 닿더라고요. 그러니까 "운을 바꾼다는 거는 행동입니다."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, 마음으로 감사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. 직접 물건, 선물을 딱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요가에서 까르마 요가상 보면 아주 밑바닥에 해당해요. 그래서 그 불경에도 나오는데 그 선물을 주는 건 아주 밑바닥이고요. 근데 그것도 업을 쌓는 거죠. 그거보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는 거, 마음을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이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선물을 직접 나눠야 됩니다.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생각해 봐라. 아무것도 안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로만 "감사합니다." 하고 AI처럼 얘기하면서 진정한 감사한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자기한테 소중한 걸 나누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이 보입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막 나오는데 굉장히 세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는 전달을 못할 것 같고요.
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전달이 조금 어려워서 그걸 녹음을 해서 다 보내드렸어요. "한번 들어볼 내용이다." 이러면서 이제 "한번 들어보세요." 하고 보내드렸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행위가 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딱 찍었을 때 그게 남을 정도의 상황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게 물질적인 거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다음 스텝은 아예 없는 거죠. 그러니까 "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" 그리고 나눔이 없다? 그러면 첫 번째는 몸이 아프대요. 그러니까 내 거, 내 거만 하고 그러니까 맨날 긴장하고 뭐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꼭 아프다고 또 안 나누는 건 아니에요. 잘 나누면서 너무 잘 나누다가 그것 때문에 또 지치고 아픈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좀 단편적으로 또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"내 거, 내 거, 내 거." 하는 사람들이 아픈 거랑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아픈 부위는 다르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질이 다르대요.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던 건 뭐냐면 정말 완벽한 관상에 뭐 정말 운으로 따지자면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쫄딱 망해서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뭐 얼굴부터 모든 걸 다 갖췄대요. 근데 그 사람은 왜 망했냐면 여행을 많이 가라 그러더라고요. 여행을 많이 가면 프레시하게 거기에서의 어떤 자연의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게 다시 생각나고 적극적으로 살고 생동감 있게 사니까 뭔가 발전적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은 하라는 걸 다 한 거예요. 이사를 하라 그러면 이사도 하고 여행을 가라 그러면 여행도 하고. 근데 첫 번째로 안 나눴대요. 생동감도 없고 진실성도 없고 그냥 기대기만 한 거예요. 날 또 도와주겠지? 날 또 도와주겠지? 누군가 나에게 잘해 줄 거야.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. 바라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얼굴이 아무리 좋고 목소리가 좋고 근데 그 사람도 도네이션은 했대요. 근데 가짜 도네이션인 거죠. "이렇게 하면 좋대더라." 영어는 없는 거죠. "이렇게 하면 좋대." 그리고 들어도 좋대요. 왜냐면 그렇게 들어주면 운이 좋다니까 들어는 주는데 진심이 없는 거죠. 근데 그 진심이냐 아니냐가 내 삶에 있어서의 더 무엇보다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핑계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그렇게 오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나쁜 것들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운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? 첫 번째는 나의 단점을 꼭 아주 직접적으로 봐야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는 고마움과 감사함과 죄송함을 잘 표현하지 않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냥 싫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있죠. 그게 그렇게 위험하대요.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냥 위험하겠죠. 예, 위험할 것 같아요. 꼭 뭐 주역의 얘기가 아니더라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쁜 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이 진짜 끝까지 듣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. "사랑받고 싶다고요?" 이게 그냥 문장이 이래요. "사랑받고 싶다고요? 그럼 사랑받은 일을 했습니까? 한 번도 당신은 사랑을 받지 못하셨다는 건가요?" 뭐 이렇게 진짜 문장이 나와요. 그러면 그럼 당신은 앞으로도 사랑받지 못할 겁니다. 당신이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존경받 어 당신은 존경받고 싶다고요? 근데 지금까지 존경받은 적이 없다고요? 그럼 앞으로도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. 왜냐면 당신은 누구도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.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? 근데 여태껏 부자가 된 적이 없습니까? 그럼 당신이 베풀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으니 앞으로도 가난할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한 진짜 100문장 정도가 나와요. 와, 이거 진짜 끝까지 듣는데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다 찔리는 거죠. 아마 여러분도 그거 들으시면 '나 아닌데?' 이러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막 와서 박혀요. 그러면서 주변에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한 행운이 없는 거다.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도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나도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하늘에서 난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면 그가 좋아지거나 그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. 여기에서 존경의 마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. '아 그렇구나.'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한 권을 다 봤는데 썸머리의 맨 끝은 뭐냐면 외모 안 중요합니다. 목소리도 물론 뭐 외모보다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
쬐끄맣게 얘기하는 거 있죠? 쬐끄맣게 째째째째 얘기해서 잘 안 들리는데, 안 들리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대요. 자기 얘기만 들으라는 이기적인 거래요. 그럼 반대로 크게 막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둘 다 안 좋다는 거예요. 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이기적이래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명예도 떨어지고 돈도 모으기 어렵다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진정성 있게 듣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소통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 봐요. 이 소통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듣고 아 진심으로 듣고 아 그렇습니다. 아 네. 이런 게 나의 앞날의 문을 확 열 수 있는 그 '운 어떻게 바꾸지?'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.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. 그냥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허한 자세에서 진정성 있게 듣고 아 정말 돕고 싶다고 나누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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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잘 나갈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인제 썸머리로 나중에 '아 이게 썸머리로 들어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눈썹을 붙이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허리 때문에 이 마스카라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스카라를 하면 이렇게 허리가 딱 펴지는 거예요. 근데 허리 때문에 마스카라를 열심히 하는데 마스카라를 하면 연애할 때 많은 혜택이 있대요. 그래서 사랑받는 거죠.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방송할 때 보면은 막 눈썹 붙이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. 그래서 아름답게 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.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어라고 해요. 거친 단어. 특히 욕을 많이 하거나 이제 거친 말을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숨 쉬듯이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일 말년이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대요. 거친 말. 그러니까 막 혼내고 돕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자기가 감정을 못 이겨서 하는 말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말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못 알아들어서 막 크게 얘기하고 거칠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왜 깨달은 분들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화풀이가 안 돼서 막 하는 상대방에게 던지는 욕설 같은 거 있죠. 절대 안 된다 그래요. 그리고 뭐 피어싱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그게 다 인제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니까요. 말을 곱게 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게 삶 속에서 큰 힘이 된다고 해요. 거기에서 더 인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을 딱 지키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? 약속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. "우리 밥 먹을까? 우리 언제 만날까?" 아 그래 놓고 그냥 "나 그때 갈게요." 이래 놓고 안 가는 거 이거는 삶이 이렇게 휘청거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약속도 그렇지만 타인과의 약속에서 지키지 않는 그것은 삶이 휘어질 만큼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의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만큼 죄송해하고 그만큼 또 이해해 주는 걸 고마워하고 그다음에 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목적론이라든지 뭐 결정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아주 유명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정리한 것 같고요.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 이렇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막 나오거든요.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명상록인가 할 정도로 옆에서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잔소리로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있거든요. 목소리도 쫙 깔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일 찔렸던 건 많이 먹고 똥을 많이 싸면 안 된다. 그러면 가장 천한 사람이다. 막 이런 게 막 나와서 제가 "나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." 그럼 "쪼끔 먹으라고?" 약간 막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에 막 나와요. 근데 대변이라고 안 하고요. 거기서 진짜 똥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제가 '와 직접적이어서 좋은데?' 약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요. 거의 그거하고 오히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 발전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을까? 내가 가난하다면 더 많이 베풀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더 많이 존중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내가 뭔가 거칠고 외롭다고 느끼면 더 많이 따뜻하게 상대방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. 그걸 막는 어떤 고집스러움이나 프라이드를
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좀 더 정리되면 말씀드릴 게 있으면 중간에라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시 앉아서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습니다. 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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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.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등을 펴고 턱을 당깁니다. 내가 나를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내 삶은 밝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모든 철학서나 깨달은 분들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. 그 부분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를 실천에 대해서 잘 고민할 수 있는 평온한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. 음, 음, 음.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코, 목, 가슴, 복부까지 숨이 들어갔을 때 배를 내미시고요. 복부, 가슴, 목, 코로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.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. 편안하게 손바닥에 열을 내시고요. 그러니까 뭐든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려고 해야지 새로운 게 들어온다가 기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여기는 주면 또 없네, 주면 또 없네. 그래서 이게 모인다는 거예요. 근데 막 모아놓고 안 나누면 얘는 충분히 있으니까 하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눠줘봤자 자기만 쓰네 이거보다 주변을 쫙 나누는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간다는 거죠. 근데 막 아깝게 주는 건 또 주는 게 아니래요. 그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워하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좋은 게 많이 간다고 하니까요.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매번 말씀드리는데 10월 6일 날 수아미지 강의 제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니까 10월 6일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고요. 내일은 오후 2시에 일요 무료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